수능 국어도 역전하는 변태 루틴 따로 있어요. 4에서 1로 그냥 갑니다. 일단 원칙 알려드릴게요. 원칙 1은 충격적이게도 이미 당신은 1등급이다라는 거야. 아, 기분은 좋지. 근데 선생님 솔직히 오바 아니에요? 이렇게 헛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 얘기야.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영어 1등급인 사람이 영어 실력이 어때? 되게 좋아 보이지만 미국 가면 허접해. 수학 1등급 사람이 수학 실력 어때? 사실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도 없고 교재도 못 만들어. 그래서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인 사람보다 국어 4등급인 사람이 국어에 대해 훨씬 더 잘 알아. 엄청나게 숙달돼 있고 엄청난 고수야. 사실은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이지.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야. 이미 1등급이야. 그래서 이미 개념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개념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 국어는 대신에 뭘 해라? 바로 기출로 가는데, 기출의 스타일은 뭔지를 익히는 게 일단 최우선이다. 이게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이거부터 익히라는 거야. 이걸 자기 혼자 익히든 학원 선생님을 따라 하든 인강을 하든 뭐든지 어떻게든 빨리 익혀야 돼. 이게 원칙 1이다. 그 다음에 원칙 2가 이거야. 수능 국어는 독해의 방향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넷 강의든 혹은 뭐 과외 선생님들 말씀을 하는 방향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은 전공법이 있어. 진짜 정독을 해서 제대로 익혀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교법이 있어. 발췌독을 하거나 어떤 키워드 위주로 뜯어내는, 구조를 뜯어내는 방법이 있어. 이게 약간 구조 독해에 가까운 거거든.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만약에 이 코치를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무조건 기교법은 버려야 돼. 기교법은 마케팅적으로는 좋아. 학생들이 왠지 쉬워 보이거든. 근데 만약에 4등급에서 출발을 하잖아. 5등급이든 4등급이든. 어쩌다 가끔 2, 3등급 조금 쉬울 때 찍었다가 다시 4, 5등급으로 내려가. 이게 기교법의 함정이야.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늘었다는 착각을 하지만 진정한 실력이 안 늘기 때문에 고3 재수, 삼수 해도 그대로야. 전공법은 뭐냐? 4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쭉쭉 넘어가고 계속 자기의 독해 두뇌, 독해 능력이 상승하는 거죠. 무조건 전공법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들어라. 혹은 자기 스스로 그 방향성을 세워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 3이 마지막입니다. 그 학원 강사님이 들으면은 사실은 되게 싫어할 말인데, 나도 인터넷 수능 국어 강의 강사로서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수능 국어는 홀로 하는 연습이 90% 이상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거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영어 4등급일 때는 수거나 단어나 구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1등급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 연습이 중요해. 실전 능력 기르기 되게 중요해. 수학도 1등급 이상 넘어가면 마찬가지야. 뭐라고 해서 내가? 국어는 이미 여러분 1등급 정도의 개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올라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연습이 뭐냐면 굉장히 쉽게 지문의 내용을 내 머리에 담는 연습이야. 최대한 잘 담으면 돼.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란이 10개 있는데 이걸 두 손으로 한꺼번에 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계란이 10개가 손에 안 잡히겠지. 한두 개가 막 떨어지고 세네 개가 떨어지겠지. 근데 하다 보면은 담긴단 말이야. 이 연습을 계속 해주는 거야. 이거를 선생님 영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영상인 변태연습법의 영상에 담겨 있어요. 이걸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간단하게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한 지문 단위로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지문은 무조건 한 번만 읽고 바로 선지를 판단한다. 문제 선지 판단. 근데 선지 판단할 때 절대로 발췌독이나 따로 생각, 뭐 주저하기 이런 걸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틀리면 틀릴수록 좋다. 그래서 틀리잖아. 마음에 안 들게 기억이 안 나서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지문을 버리고 다음 지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문을 내가 잘 못 담으면, 한 번만에 못 담으면 선지 판단이 안 되니까 틀리잖아. 그럼 그게 자극이 받아서 하면 할수록 잘 담겨. 저절로 뇌가 그렇게 돼. 그래서 다음 지문 정답만 맞춰보고 분석 안 해도 돼. 다음 지문 하다가 이 정도면 내가 잘 담은 것 같아 했을 때 정지하는 거야. 이걸 맨날 해. 그러면은 어떤 날은 3지문 만에 끝나고 어떤 날은 7지문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막 10지문 이상 넘어가도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는 아 그래 약간 기준을 낮춰서 조금 안 당겼어도 한두 문제 틀렸어도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이번엔 성공이야 라고 기준을 좀 약하게 하면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매일 몇 지문씩만 하면은 모의고사 몇 회분이 아니라 몇 지문씩만 하더라도 진짜 이게 무서운 게 요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2등급은 그냥 나와. 근데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잖아. 이 연습을 할 때 실제 고수들이 전공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걸 여러분 필요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제 강의, 더 코어 강의, 독서문학이나 이게 부담되시다 하면은 국어 명령 독서 문학이 있어요. 좀 가벼운 거 아니야. 얘를 그냥 틀어놓고 이 코치는 고수는 진짜로 이런 흐름으로 푸는구나. 나는 이런 느낌으로 독해하는구나. 라는 것만 익혀가셔도 이 연습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수능 기적을 위한 묘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제대로 한번 따라 해보셔서 수능 기적을 이루는 수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